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교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행사를 통해서 이 서버용 CPU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칩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GPU 1등 업체인 엔비디아의 서버 CPU 시장 진출은 프로세서 시장에서 CPU와 GPU가 통합되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과거만 해도 수요자인 소비자가 각각의 제품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급자가 CPU와 GPU를 묶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경쟁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CPU 업체와 GPU 업체 간 합종 연행이 많았습니다. 가령 GPU 업체 엔비디아의 CPU IP 업체 ARM 인수, 그리고 CPU와 GPU를 모두 하는 AMD의 FPGA 업체 자일링스 인수 등이 나타났었습니다. 모두 차세대 프로세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모든 프로세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공급하는 큰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GPU 업체인 엔비디아의 CPU 시장 진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CPU와 GPU는 함께 일을 하는데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끼리는 최적화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리프카라는 자체 GPU를 개발해서 자신의 CPU가 탑재된 PC인 아이맥에 함께 넣는다는 뜻은 애플 PC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PU는 애플 제품을 쓰고 GPU는 엔비디아나 AMD 제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최저가 측면에서 마이너스,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서버 CPU 시장 진출 소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GTC 행사에서 자신의 신제품인 서버 CPU 그레이스를 자신의 GPU 제품과 함께 쓰면 성능이 더 뛰어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만든 서버 CPU인 제온 대신에 자신이 만든 서버 CPU 그레이스와 엔비디아 GPU를 함께 쓰게 되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배나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서버 CPU 진출이 인텔의 제온 CPU 그리고 AMD 에픽 CPU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는 대규모 AI 워크로드 성능을 가로막는 메모리 병목을 제거하는 게 자신이 만든 서버 CPU의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성장 속도대로라면 AI 모델들은 몇 년 안에 이 100조 매개 변수에 이르고 현재 CPU 아키텍처는 문제를 드러낼 것이란 게 엔비디아의 입장입니다. 그러고 보면 엔비디아는 CPU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GPU와 CPU의 성능을 믹스한 제품을 내놓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메인 서버도 있고 중간 서버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이번 칩은 CPU와 GPU의 통합 움직임에 맞춰서 병렬 연산에 특화된 AI 프로세서에 더 잘 맞는 GPU 특징에 더 부합하면서도 CPU의 특징도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연산 성능은 인텔의 제온 칩에 모자랄 수 있지만 특정 서버에서는 확실히 엔비디아의 서버 CPU가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존재감을 점점 키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펩 gel싱어가 6개월이나 9개월 안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마치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해결사라도 된 양 듯한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기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요즘 인텔이 너무 쇼를 많이 한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텔은 현재 심각한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라고 하죠. 이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텔이 만드는 차량용 칩이라고 해봐야 연산 관련 칩으로 대부분 12인치 팹에서 만드는 칩입니다. 현재도 원활하게 공급되는 칩입니다. 마치 공급이 부족한 칩을 인텔이 결단을 내려서 빠르면 6개월 내에 미국의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겁니다. 인텔은 파운드리를 선언한 만큼 바이든 정부로부터 어떻게든 보조금을 더 많이 뜯어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도 이런 인텔의 의도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반도체를 붐업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분위기도 다 잡아가기 위해서 이신전심으로 그냥 놔두고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해결사가 될 수 없고 파운드리에서도 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인텔을 지렛대로 삼성 TSMC로 하여금 더 미국에 투자하게끔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로서는 인텔의 얌체 지수로 손해볼 곳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서버 CPU 시장 진출에 함의를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